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오늘 저녁 7시 번개하기로 한 거 알고 계시죠? 자세한 장소, 그 다음에 안주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지해 놨습니다. 종강역에서 맛있기로 소문난 철인의 감자탕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 참조해 주십시오. 자, 일요일 미국, 중국 두 정상이 G20 회담에서 그 다음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 날라왔죠. 그래서 이번에 어떤 회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무슨 결과, 어떤 내용이 있었으며 이것이 중국에 희망을 준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협상 결과를 블룸버그에서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영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래 1월 1일부터 2천억 달러, 지난번에 이미 10% 관세 부과가 결정된 2천억 달러에 대해서 1월 달부터 25%로 상향 조정하기로 돼 있었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25%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 90일 동안입니다. 왜 90일이냐? 90일 동안 미국과 중국이 미국의 요구사항, 그 다음에 중국의 방어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상을 하겠다. 그런 의미죠. 근데 만약에 중국과 미국이 90일 동안 관세 부과 유예 받은 90일 동안 합의가 없다면 곧바로 미국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WH는 화이트하우스를 말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중국의 외교부장이죠. 왕이 부장이 중국은 모든 관세를 철폐하기 위해서 미국과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중국이 당연한 목표겠죠. 지금 500억 달러, 총 2,5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추가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남은 90일 동안, 시간을 번 90일 동안 아예 모든 관세를 철폐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퀄컴이 미국의 회사잖아요. 칩 회사 퀄컴이 NXP 반도체를 인수하려고 했었는데 중국이 끝내 이것을 허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퀄컴이 인수를 아예 포기했었는데 시진핑 주석이요. 퀄컴이 다시 이 인수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또 선물이죠. 근데 이 5가지 사항만 있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협상의 달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 90일 동안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에 상관없이 immediately 밑에 보면 immediately 있지 않습니까? 즉시 중국은 지금 지난번에 500억 달러 이후 2천억 달러 부과하면서 농산물, 미국의 원유 수입을 완전히 끊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즉시 게재하기로. 왜? 트레이드 임발런스, 즉 중국의 무역흑자가 미국에 대해서 너무 많지 않습니까? 3,800억 달러 가까이 되는데 이걸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즉시 에너지, 미국의 농산물, 그다음에 기타 공업생산품에 대해서 수입하는 것으로 일단 중국이 완전히 무릎 꿇는 이런 모양새를 취한 거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죠. 이길 수밖에 없죠. 미국이 강자이고 워낙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까지 미국의 그 어떤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 전까지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G20 정상회담에서 WTO 개혁안을 지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WTO 개혁안 핵심이 뭐냐?
중국이 최애국 대우나 보조금을 인정받고 있는 조항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미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전략으로 세계 1등 국가라고 자기들이 떠들었는데 왜 개도국 대우를 해주느냐. 이거 없애야 된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무튼 시진핑 주석은 이번에 G20 정상회담에 와서 WTO에 대한 명분도 상당히 잃게 됐고요. 그다음 미국의 원하는 대로 거의 다 모든 것을 받아들였고 협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 말로는 가오라고 하죠. 자세 안 나는 현상,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미 다 알고 계셨을 테니까 상승미소가 항상 중요시하는 거. 그렇다면 관세부과 90일 연기,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의미, 분석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첫째, 미국이 원하는 것은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그래서 미국은 현재 불공정 무역을 개선하자, 트레이드 임밸런스를 개선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결국 중국은 미국의 이 요구를 90일 동안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절대 강자이고 미국이 워낙 많은 적자를 중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신나프타 조약, 그다음에 지난번 EU하고도 1차 협상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다 이겼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워낙 많은 돈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트럼프의 요구를 90일 동안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되면 외환보 요구를 털어서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게 결국은 미국이 군사적 패권도 있지만요. 달러 기축 시스템, 달러 기축 통화를 기반으로 하는 신용화폐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돈은 화수분이거든요. 그냥 꺼내서 프린팅해서 잉크만 바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중국이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일 유예 기간 동안에 미국은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낼 것이라고 확실하고요. 확실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미국의 그 무역 분쟁, 무역 전쟁을 일으켰던 최종 목적은 결국 패권 유지지 않습니까? 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미국보다 많이 갖게 하거나 비슷하게 가지고 오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하고 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전략을 완전히 망가뜨리든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은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하지만 상승미소는 경제와 투자지 않습니까? 단순히 비관론 망한다 망한다가 아니라 투자 기회를 배울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방송이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얘기 또 말씀드리죠. 일단 지난주 미국의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빌로우, 그러니까 중립금리 바로 밑에 와 있다는 이야기로 금리 인상이 예정된 횟수보다 좀 줄일 수 있다는 의사를 보였고요. 또 지금까지 최근 거의 1년 가까이 글로벌, 특히 한국 주식시장을 짓눌렀던 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이제 해결의 신마리가 일단 보이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일단 가능성이 좋아지는 것만으로도 산타랠리의 조건은 만들어졌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 어떤 그 주식시장의 흐름이 보일지 일단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파란색 글씨를 쓴 이유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퀄컴이라는 회사가 NXP 반도체를 인수한다. 이건 주식시장에 상당한 호재입니다. 왜냐? 불마켓의 끔에서는요, 뭐라고 그러죠? 회사의 가치를, 미래 가치 인정받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인수합병이거든요. 그래서 불마켓의 마지막 불꽃은 대부분 인수합병을 재료로 올린 적이 많았었는데, 일단 그런 분위기가 퀄컴이 NXP 반도체 인수 타진을 중국에 제안한다면 그런 분위기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미국의 요구대로 미국의 방향,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독일의 도이치뱅크가 중국의 경상수지
부분, 흑자인지 적자인지 예측을 해놓은 그림인데요. 과거와 다르게 올해 지금 현재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0.6% 정도에 머무를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당장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석유와 농산물을 수입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올해 하반기에 이미 상반기에는 중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었거든요. 6개월 동안은. 하반기에 좀 이렇게 흑자를 좀 이렇게 낼 거라고 봤는데요. 에너지와 농산물, 기타 상품들을 관세 철폐도 없이 바로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거 예상보다 빠르게 도이치뱅크는 2020년에는 경상수지 적자를 낼 거라고 보는데요. 제 생각에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90일 유예를 받아서 중국이 이제 살아난다 이런 생각으로 위안화가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혹시도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그건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 관세 철폐가 된 것도 아니고요. 그 상황에서 그대로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를 수입해야 된다면 적자가 거의 기정사실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 점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나오는 기자들도 나와 있고요.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런 정도는 얘기를 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본 적은 없지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무역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 적자의 원인이 중국이 너무 많이 미국에 수출해서 그건 표면이고요. 그건 증상일 뿐이고요. 증상을 일으킨 원인은 사실 다른 곳에 있었다 생각합니다. 상승미소 방승이 신용 팽창, 통화량 관점, 그 다음에 달러 기축통화 기반의 글로벌 신용화폐 시스템의 기반으로 그 경제를 분석하는 기본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점에서 미국 무역 적자의 원인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래 여러분 보시는 그림은요, 1985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와 그 다음에 반대 윗선에는 흑자국들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 보면 밑에 이 갈색 부분이 미국의 무역 적자 금액입니다. 거의 뭐 1조 달러에 가까이 갔다가 지금은 거의 7천억 달러 가까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요. 이 적자를 다 합하면 다른 나라들이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중국, 제1위가 중국이고요. 2위 대미무역 흑자국은 멕시코입니다. 3위 일본, 4위 독일, 5위가 베트남. 알고 계시죠? 아무튼 글로벌리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들의 흑자 금액을 합하면 결국 이 그림에서 보시지 미국이 적자를 보는 금액하고 동일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미국의 흑자 금액이 줄면은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에 수출해서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불황이 됩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줄어드나면 지금 현재 수출 흑자 금액의 80%를 중국에 내고 있는데, 중국에 내는 이유가 중간재를 수출해서 그게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구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머징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경제에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세계 경제가 계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를 내줘야 됩니다. 트럼프가 지금 무역 적자를 줄이려고 노력할수록 세계 경제가 힘들어지는 게 여기 그림에서 나오는데, 중요한 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도대체 왜 미국이 이렇게 수입을 늘려야만 다른 나라들이 경제가 그나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느냐. 이 구조를 만들어낸 진짜 원인이 미국의 무역 적자의 원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원인은 다른 게 없습니다. 달러의 특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요, 70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지난번 방송에서 이미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달러의 금태환을 중지했습니다. 즉, 그 시점부터 달러는 피아트 머니,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이 종이돈이 돼버렸고요. 그 전까지는 금으로 태환을 요구하면 달러 1달러당 금 몇 온스 이상을 이렇게 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폐지하고 난 다음부터 미국의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났죠. 왜? 바꿔줄 돈이 아니라 그냥 종이돈, 순수한 신용화폐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요. 초록색은 커런트 어카운트,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즉 금태환을 중지하기 전까지는요.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내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졌던 기업들이 다 미국 기업이었어요. 근데 달러가 금태환을 중지한 이후, 완전히 종이돈이 된 이후에 이렇게 무역 적자가 심해졌습니다. 근데 무역 적자가 심해진 만큼요. 미국의 금융수지 흑자는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미 지난번 서프라임 모기지 때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적자, 재정 적자든 무역 적자를 늘리면 늘리는 만큼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독일 등이 미국에서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다시 미국의 채권을 사줘서 달러와 강세를 유지했다. 그겁니다. 미국이 적자를 통해서 잃어버린 돈이 금융시장으로 다시 미국 채권을 사든 주식을 사든 등등 해서 미국 시장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즉 적자의 양이 미국 시장에서 이 보라색이죠. 흑자, 금융시장의 흑자 양하고 동일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랬겠습니까? 달러 태환 시스템, 금 태환 시스템을 폐지한 달러 기축통화의 특권 때문이죠. 이 그림은요. 미쉬라는 제가 자주 보는 미국의 블로거인데요. 오늘 올렸던 그림인데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앞에 했던 얘기가 똑같습니다. 70년 이 화살표, 파란색 화살표 보죠. 70년에 미국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71년이네요. 금태환을 중지한 이후로 이 파란색이 뭐냐? 무역 적자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역 적자가 줄었던 시기에 잠깐 줄었죠. 이게 2000년 초반, 이건 2008년, 9년 이쪽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 경제 위기가 있었죠. 나스닥 버블이 붕괴 있었고 여기에선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었죠. 즉 이것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금태환을 중지한 이후로 미국은 지속적인 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었고 그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중국, 한국, 독일 등 미국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들은 계속 돈을 벌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글로벌 성장은 결국 미국의 빚에 의존했는데요. 빚을 낼 수 있는 기관은 크게 정부, 가계, 기업 세 가지 있었습니다. 이들 관계에 있어서 경제가 위기가 되기도 하고 경제가 화랑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걸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톰슨 로이터에서 나온 그림인데요. 이게 보면 이 검정색은 달러와 인덱스입니다. 지금 달러가 강세냐 약세냐 오른쪽 그래프 이 지수에서 보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 짙은 색은 뭐냐면 미국의 연방정부의 그러니까 재정 적자입니다. 위로 올라온 시기는 재정 적자가 아니라 재정 흑자가 났다는 얘기고요. 이 재정 적자가 밑으로 많이 내려온 건 재정 적자가 아주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옅은 색이 뭐냐면 무역 수지 적자 흑자 얘기합니다. 무역 수지가 전체적으로 이 적자를 크게 보였을 때는 달러가 약세를 냈다는 얘기인데요. 중요한 점이 이거입니다. 여기 보면 동그라미 친 두 부분이 뭐냐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상당히 흑자를 냈거나 아주 상당히 줄었을 때 얘기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나스닥 버블이 터져버렸었고 미국의 주택 버블이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즉 미국은 재정 적자를 줄이거나 흑자를 내버리면 그만큼 돈이 필요 없어진 게 아니라 민간에서 신용을 많이 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빚을 많이 내면 민간이 신용을 안 내서 그랬었다는 얘기고 민간이 신용을 많이 내면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여서 어느 정도 수지를 균형을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예, 버블이 발생했었습니다. 자, 웃기는 거죠. 미국은 버블이 발생하게 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재정 적자 계속 늘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달러 기축통화라는 화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계와
그 다음에 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이 세 가지 축에서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붉은색이 재정적자입니다. 미국 정부의 연방정부의 재정적자인데요. 재정적자가 여기 플러스가 났습니다. 여기 금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났거나 줄어들었죠. 상당히. 이 줄어들었을 시기 플러스 났을 때는 이게 가계가 빚을 엄청 냈다는 얘기예요. 나스닥 버블에 참가해서 빚내서 참가했어서 돈이 많이 풀렸었고 그래서 미국이 재정 흑자가 났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난 2008년 9년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주택 버블에 민간들이 대규모로 신용을 막 풀어제키니까 정부는 시중에 돈이 많으니까 정부는 오히려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재정 흑자 가까이로 가다가 이 두 번의 최근 20년 동안 두 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미국이 재정 적자를 너무 줄여버리거나 재정 흑자를 내면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통 크게 달러 기축통화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을 지금처럼 풀어줘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중국으로서는 억울한 거라는 겁니다. 왜? 미국이 달러 기축통화로 그렇게 돈을 함부로 찍어냈기 때문에 그 이익을 중국이 좀 얻는 것이지 인플레이션 수출에서 결국은 미국이 부를 이전시키는 건데 중국은 당한 거죠. 일종의. 지들이 미국에 걸려놓은 지금 덫에 딱 걸려버린 상황입니다. 아무튼 전 세계 이렇게 미국에 통 크게 지갑을 열어줘야 글로벌 경제가 살아나는 그 더 구체적인 이유가 전 세계 대출 금액이요. 달러 대출이 글로벌 전체 대출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강의, 여러 번 강의에서 이 얘기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요. 돈은 뭡니다? 돈은 대출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풀어져 있는 대출의 60%가 달러 대출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 은행들이 전 세계 60% 돈의 양을 공급했다는 얘기죠. 즉 이런 일이 한국에서 있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 꼴이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달러와 기축통화니까요. 없으면 그냥 윤정기만 돌리면 됩니다. 종이값과 잉크값, 전기료만 있으면 되는 거죠. 즉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이 지속되는 한 미국의 무역적자 부준은 피할 수가 없다. 즉 미국 무역적자의 근본 원인은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이라는 거. 근데 미국의 이 모습이 정말 보기 싫다. 미국 놈들 너무하다. 라고 주장한다면 누군가는 미국 대신 부채를 이만큼 확대해 줘야 됩니다. 일본요? 안 되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유로화? 없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돈을 풀어헤치면 대규모 버블이 일어나겠죠. 유럽 같은 경우도 이미 지난 2008년에 숱하게 당해봤지 않습니까? 중국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부채를 저렇게 미국만큼 벌려버리면요. 그냥 다 부채가 늘어나면 버블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버블 발생은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만들어낸 이 금태환을 중지시킨 이후에 달러, 종이돈, 머니 프린팅 기축통화 시스템, 달러 기축통화 기반의 신용화폐 시스템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적자는. 그런데 이게 딱 중국이 걸려 있죠. 증상은 중국의 과도한 대미무역 흑자, 그걸 가지고 미국이 딱 중국을 잡았지만 원인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미국 달러화 기반의 기축통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이 돈을 써야 되는 거고 미국은 돈 쓰다 보니까 기업 경쟁력이 낮아서 GM, 포드 엉망이 됐지 않습니까? 왜? 정부의 입장에서는 돈만 그냥 찍어내면 되는데 옛날처럼 길을 쓰고 돈 벌려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과거 유럽 중세 때 스페인이 중상주의 시기에 남아메리카 일대의 금을 다 가져와서 그 금이 너무 많아서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스페인이 현재 공업적으로는 꽤 기반이 그 당시에 많이 잃었거든요. 결과가 똑같습니다. 너무 편한 화수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기술 개발을 독려하거나 그러지 않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원인을 숨겨둔 중국, 미국이죠, 미국. 이런 것을 뒤로 하고 중국은 한마디로 미국의 패권 의도를 숨긴 프레임에 갇혔습니다. 그 프레임이 뭐죠? 공정무역하자. 딱 걸려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한테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미국의 패권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전략 없애버리겠다. 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가 뭐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5년에 웬만한 품목 글로벌 1등 하겠다. 그렇게 되면 GDP가 미국을 앞서가게 되고 국방비에서 2032년이면 미국을 능가하게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군사기술을 개발하다 보면 결국 첨단 기술이 거의 다 나왔죠. 중국이 군사비를 더 많이 지출하게 되면 미국을 능가하게 되고 그럼 미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패권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을 딱 때려잡고 있는데 그 프레임은 뭐다? 공정무역이라는 거죠. 중국이 무역흑자는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걸려 있는 거죠. 한국은 미국이 때마침 중국의 반도체 수출이나 이런 걸 지금 막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의존들을 앞으로 얼마나 줄이느냐, 얼마나 중국의 이 부품 시장이 아닌 소비재 시장으로 쳐 들어가서 돈을 직접 벌 수 있느냐를 연구한다면 한국에 상당한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준비 제대로 못하면 몇 년 있다가 당하는 거죠. 최근에 반도체를 빼고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쩌면 한국에게는 마지막 기회도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를 저도 응원하고 많은 분들이 응원하는 거죠. 하지만 우린 또 주식 투자도 해야 되니까 적당히 시간을 좀 줘가면서 투자 수익을 좀 낼 기회를 이번에 간신히 얻은 셈이죠.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 지난번에 꿈도 꾸지 마라고 했지만 제가 고려하지 못한 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속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예측하는 게 쉽지는 않죠. 아무튼 미국의 중국 때리기 계속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결국 미국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고 기존에 쌓아놓고 있는 외환보 요구를 털어서 내수 부양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중국 시장에 펀드에 물려있는 분들이라면 내년 상반기나 그 이후까지 충분히 빠져나올 시기는 있을 것이다. 결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들어주셨고요. 이따가 저녁 7시에 뵙겠습니다. 안녕.